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그동안 요양보사 시험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홀수 짝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순서를 바꿔 놓았기 때문이죠. 문제를 풀면서 요양보호사 공부를 했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죠. 문제 1번, 다음 중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이런 문제를 읽으면 머릿속에 노인의 4가지 고통을 생각하세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가난할 빈, 공곤할 곤, 빈곤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질병이 많아요. 종합병원이죠. 그리고 일자리 전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무의도식하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벗이 하나 둘씩 떠나기 때문에 고독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죠. 고독,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1번, 전원생활. 전원생활은 우리가 노후에 꿈꾸는 생활이죠. 자녀의 취업. 지금 취업자는 2명이고 실업자는 8명인 2대8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제 앞으로 1대9의 시대를 살 수도 있어요. 취업자는 1명이고 실업자가 9명인 세상. 이런 세상이 올까봐 너무나 저도 두렵답니다. 손자, 손녀의 출생. 우리가 출생을 재생산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재생산율이 현격히 떨어져서 인구 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나의 자식이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를 출생한 일은 가족에게도 기쁨이고 국가에게도 축복이 되는 일이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무의도식한 노인에게 사회와 연결고리를 맺게 해주니까 좋은 일이죠. 3번, 친한 친구의 죽음. 오랜 세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을 논했던 벗의 죽음은 당사자로 하여금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몇 분 보았어요. 정말 절친인 분의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뒤로 3, 4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고 잠들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과 죽음의 사이는 무엇이죠? 그렇죠. 잠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죽음은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이 들었을 때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게 될까봐 두려워서 뜬 눈으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과에 가셔서 항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조금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친한 친구의 죽음에 조의금을 보내고 대신 가시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에 약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핏줄이 아닌 친구의 죽음으로도 고독을 느낄 수 있답니다. 2번,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부양이라는 것은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요. 경제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돌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자, 이제 사람들이 아동의 부양뿐만 아니라 노인의 부양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 책임의식을 좀 더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전에는 노인을 위한 제도가 오직 하나, 경로우대증 하나였어요. 그래서 경로우대증을 하나 만들어주고 나머지 소소한 생계와 관련된 것들은 오직 가족이 책임을 졌죠. 유교의 교육을 받았고 유교의 사상으로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집집에 효자, 효부, 효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되었죠?
모두 다 심장마비, 암, 중풍으로 돌아가셨죠. 그 화를 삭히다 보니 본인이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의학이 발전하고 1년 내내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야채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자연적인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일은 극히 드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명이 기본 100세를 찍게 되었죠. 지금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120살, 150살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험도 바뀐 거예요. 80세 보험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죠? 종신보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종신토록 보험이 혜택을 본다.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고도산업사회를 다름질하다 보니 노인의 부양 문제를 가족이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의 가족들은 서양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서양의 자유, 개성, 민주주의, 대화,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왜 우리가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노인을 부양하는 정책을 만들기를 원했죠. 독일과 일본처럼 말이죠. 그래서 IMF라는 경제 대란 이후로 사람들의 의식이 20년 앞질러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세금을 걷어서 하는 사업을 말해요. 원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본 이름은 노인수발법이었어요. 하지만 수발이라는 말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다. 그래서 말이 바뀌게 되었죠. 제도의 이름이 노인을 장기적으로 요양에 대한 항목,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기란 6개월이에요. 이분을 6개월 동안 혼자 방치했을 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요양과 관련된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그 요양의 항목은 무엇이냐? 치매, 중풍, 와상, 노인성 질병, 수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발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등급을 매겨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 영수증을 받으면 그 사이드 쪽에 조그만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서 우리 부모도 모시고 앞집 부모, 옆집 부모도 모시게 된 거죠. 처음에 이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내놓으면 모든 정책은 재정 상태를 보고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제도, 차상위 제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5대 보험 중에 이 노인수발법인 장기요양제도만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오직 몸의 상태만을 보고 서비스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공익 광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아니라 몸의 상태만을 보고 서비스가 들어가는 제도라는 거를 좀 많이 알게 됐죠. 하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중풍에 걸리신 분, 치매에 걸리신 분을 가족이 온전히 떠안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국가가 만든 2008년 7월 1일자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 부양 정책이 있다. 그 제도를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상담하셔서 이 제도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라고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공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세금을 걷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집집의 노인 문제 때문에 서로 네가 모실래, 내가 모실래, 네가 모셔야지, 내가 왜 모셔? 이렇게 다투지 말고 국가가 만든 요양 제도를 활용해서 효를 다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령의 시대, 독거의 시대, 불효자의 시대, 직업의 수명이 짧은 시대, 하지만 유병장수의 시대.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요양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로봇가 대신할 수 없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장들이 많아지고 대면 사업장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대면 사업장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사업이 바로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이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으로 곽광을 받고 있어요. 자,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금을 걷어서 하는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풍에 걸린 부모님 때문에, 치매에 걸린 부모님 때문에,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부모님 때문에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